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트럼프가 관세 전쟁도 시작하고 알래스카 LNG 쪽에 우리나라를 이제 돈 들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다. 기존에 이제 42,000포인트 구간에서부터 해서 이제 위쪽으로 쓱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계속 저항받고 밀려 내려오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구간인데 42,000에서 45,000 사이 정도에 계속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움직임이죠 지금. 그래서 현재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올라갔다 이제 18,000 정도에 터치하고 나서는 이제 반등 구간 한번 노려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만 포인트 저항받고 19,000원 이탈한 거는 조금 이제 아쉽지 않나 싶긴 한데 이 부분이 언제 회복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이 미국 중국이랑 이제 캐나다가 미국에 이제 관세 보복한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고 또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비관세 조치하는데 6일 정도에 멕시코는 이제 다시 한번 대화를 하겠다라고 해요. 기존부터 얘기했지만 미국은 중요한 거래처이고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이 좀 많다라고 멕시코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농산물 과거에도 대두나 이런 농산물을 판매하는 부분을 이제 트럼프가 중국에 많이 들이밀었다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에서 10에서 15%면은 꽤 타격이 크죠. 그리고 15개의 방산업체에 주요 광물 수출을 통제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또 미국하고 또 가깝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캐나다는 이 300억 캐나다 달러 규모로 이제 미국산 수입품의 보복 관세로 시작을 해서 이제 21일 이후에는 300에서 이제 1250억 캐나다 달러로 이제 추가 보복 관세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이제 조금 더 세게 나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멕시코는 대화로 해서 빨리 풀자라고 하는 정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증시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도 받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바닥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바닥 찍고 올라온 다음에 좀 상승폭을 좀 내주는 정도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 도달 못하고 밀려가지고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눈치이고요.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나쁘기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정도의 이런 부분에 수급을 좀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뭔 소리냐? 코스닥도 어차피 밀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1차 목표치가 780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 이제 지금 이 680을 이제 하단으로 놓고 630을 이제 이 구간이 이탈하면 투매다라고 생각을 하면 투매 구간 쪽에 한번 들어왔었고 680 회복된 이후에 780까지 올라왔죠. 그럼 뭐예요? 630 구간부터 해서 780까지 150포인트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150포인트 이상이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50포인트 정도를 내준 겁니다. 3분의 1 정도를 내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81차 목표치였기 때문에 돌파 구간에서 이 횡보하면서 잘 버틴 건 좋은데 결국 돌파를 못하면 어떻게 된다? 급락이 나온다. 이탈할 구간에서 지지선에서 잘 버티면 결국에는 급등이 나온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서 잘 버텨줬고 내가 수급이 좋습니다. 나는 잘 버팁니다라는 거 확인시켜준 다음에 730쪽 가니까 귀신같이 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걱정할 필요 없이 좀 무난하게 잘 흘러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하이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19만 원 아래는 너무나도 감사한 구간이에요, 여러분. 두려울 게 아니라 사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 계속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아마 2분기에서 하반기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수급적으로 자꾸 이제 트럼프 관련 쪽으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이 HBM 쪽으로 수급이 좀 못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딥시크 영향력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좀 주춤하니까 살짝 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이닉스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알래스카 LNG 가스관 이 부분 때문에 자, 한국가스공사 제가 방송에 나가서는 기존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이렇게 안 좋을 때 이제 경기 방어주를 한번 선택해볼 필요 그럴 이제 위험 회피 쪽으로는 가져갈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유틸리티 통신 의약품 이런 쪽이다. 우리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필수로 써야 되는 게 뭐 스마트폰 다 필요하실 거고 전기가스 필요하실 거고 아프면 약 정도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경기 방어성 종목이라고 한다. 항상 나가는 뭐 기본적인 비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뭐 섹터 쪽에서 이제 한국가스공사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원래 제가 한국가스공사는 보통 한 9월 정도에 많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대왕고래 때문에 좀 달랐죠. 그래서 봄에 먼저 튀어 올라오고 휴식을 취하니까 제가 9월에도 썩 그렇게 안 땡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국에는 뭐 조금 반등은 있었지만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이게 봄의 여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정 구간이어도 상반기에는 잘 안 건드리는데 이 한국가스공사 지금 괜찮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슬그머니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 부분에 이제 이 가스관 사업을 할 때 한국, 일본 등등 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가스관 관련주가 올라간다 우와 하는 게 아니고요. 핵심이 이거예요. 수조 달러를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네. 너네 가스 필요하지 않느냐? 수조 달러를 갖고 와서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부분을 이제 짐을 좀 덜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오늘 좋은 모습 보였고 화성밸브 가스관 하면 기본적으로 화성밸브, 동양철관 그리고 DK랑 이런 종목들 기본입니다. 그래서 화성밸브랑 동양철관 같은 경우가 오늘 좋은 모습 보였죠. 그래서 다 상한가 들어가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뭐 하이스트리나 이런 종목까지도 뭐 같이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DK락 같은 경우가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동안 좀 많이 쉬었던 종목들인데 이렇게 뭐 핑계 삼아서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에선 전인대가 열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인대에서 뭐 경기 부양책이나 여러 가지 성장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화학주가 한 번씩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이 부양책을 펼치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좀 좋아지고 하면은 화학주들이 이제 좀 올라올 수 있는데 이게 또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소비가 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건데 미국 빼면은 그렇게 소비가 어마어마하냐라고 하면은 약간 물음표긴 해요. 그럼 중국이라도 좀 많이 소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부양책을 펼치고 뭐 인도나 막 이런 쪽에 인도네시아나 이런 인구 많은 국가들이 좀 이제 소비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화학 관련주들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이 한 차례 이렇게 올라와서 순환매 돌린 다음에 쉬고 있었는데 반짝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 뭐 금호석유 이렇게 제가 보통 이렇게 세 종목 많이 말씀드리죠. 큰 종목은 이렇게 세 종목 많이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뭐 극동유한이 애경유화 지금은 애경케미칼이죠.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을 많이 설명드리는데 극동유화는 크게 세지 못해가지고 오늘 이제 좀 약했다 보시면 되고 후발주로 오는지 이런 부분 체크하실 필요 있는데 3,500원 구간 넘어가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 하나 그어드릴게요. 요 구간 넘어가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00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 65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확인하고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애경케미칼이죠 이제.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약간 반응은 나오긴 했는데 워낙 뭐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5% 올라오는데도 사실 뭐 크게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도 요 7,500원 구간 이렇게 넘어가는지 잘 보시면서 요 구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한 번 정도 움직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율 개선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화학주랑 건설주 뜬금없이 올라온 거 이거는 주도주 좀 쉬면서 이제 빈자리 공백 메꾸는 순환매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핑계는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항상 이제 순환매 나올 때 소외주들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소액스타 같은 경우는 올라온 다음에 유지되는지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원가율 개선도 뭐 해당은 되지만 지난번처럼 그냥 재건주에 갖다 붙이는 것도 이때 올라올 때 재건주에 붙였었잖아요. 재건주에 붙이는 것도 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워낙 뭐 많이 밀려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순환이 돌았다, 순환매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이제 원전이나 이런 쪽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건설주는 이렇게 원전 쪽이나 이런 다른 사업 쪽을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땅이 너무 좋아서 해외 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뭐 중동에서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네옴 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지 좋아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으로도 좀 추가적으로 좀 돌파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현대건설 조금 좋고 뭐 GS건설은 그냥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고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보시면은 올라왔다가 도로아미타불이죠. 이게 수단매 섹터라서 그래요. 주도 섹터는 올라간 다음에 눌려도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이런 거는 눌리면은 이제 다시 거의
거의 제자리 돌아간 느낌이잖아요. 이게 순환매 섹터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DLENC 뭐 이런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금 움직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쪽에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DLENC는 이제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현대건설하고 DLENC가 그래서 조금 더 세죠. 원전 쪽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 과거에 조선주도 안 좋았을 때 이제 뭐 에너지에도 투자하고 로봇도 투자하면서 이렇게 돌파구를 찾다가 이제 LNG 프로젝트가 활성화된 건데, 그런 것처럼 이 건설 쪽 같은 경우도 순수 건설에다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원전이든 어디든 계속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을 찾아야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재건 얘기 나왔으니까 우크라이나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뭐 얼굴 빨개져가면서 고성을 높이면서 싸웠죠.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싸웠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럼 둘이 얘기 안 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요. 어차피 둘이 얘기하거나 두 국가가 얘기하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로 원하는 건 휴전이에요. 휴전이든 뭐 종전이든 아마 휴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휴전이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나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푸틴이 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이 정도까지 이 푸틴의 면을 세워주고 있고, 이거는 곧 러시아에서 큰 배상금을 물어주지 않고 빨리 땅 정도 어느 정도 떼가고 이제 마무리 짓자라는 개념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토 가입은 안 된다라는 개념이고, 이게 러시아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의 입장을 어느 정도 좀 들어주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중단하는 조건 쪽으로 해서 무언가 이제 떡밥을 하나 주긴 하겠죠. 그런 부분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는 건데, 720조 청구서를 내밀었는데 어떻게 광물협정을 안 합니까? 그래서 본인들의 안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서명 준비 의사를 또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제 뭐 트럼프를 비난은 하지만 젤렌스키한테도 당신이 그냥 돌아오면 어떡하냐라는 얘기하고 있죠. 유럽도 계속 지원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주들,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가 어제 좀 밀렸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만 원 어제 그래도 밀렸지만 5만 원 회복되어 있는 모습, 건재하다는 거, 저점에서 들어온다는 거 확인되니까 오늘 또 바로 움직여주는 모습이고, 그래서 최근에 뭐 제일 좋았던 종목 중 하나고, 현대 에버다인 가장 뭐 편안한 종목 중 하나죠. 재건주 중에서 이런 종목들 이제 밀렸다가 이제 바닥권 갔다가 올라오는 모습, 이게 이런 거예요. 보시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추세적으로 올라오다가 고점을 돌파 시도하고 밀리니까 어때요? 바닥권까지는 안 내려오죠. 상승분을 일부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섹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SG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좀 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SG 같은 경우도 밀렸는데 다시 조금 뭐 회복해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뭐 범양건영이나 이런 종목들, 뭐 가장 뭐 모듈러 주택 쪽에서 가장 핫한데 밀려봐야 2,500원도 안 가잖아요. 2,500원 가면 좋았을 텐데 안 갔죠. 2,500 가면은 이제 싸게 주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3,000원 회복하면은 이제 다시 한번 또 위쪽으로 붙어가는구나. 4,000원에서 계속 저항받으니까 2,500원에서 4,000원 박스권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뭐 2,750원 이하에서부터 2,5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한다던가, 혹은 그렇게 싸게 안 줄 거면 3,000원 회복할 때 산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뭐 현대건설기가 됐든 뭐 인프라 뭐 코어가 됐든 아니면은 진성 TEC가 됐든, 저는 차라리 진성 TEC 같은 게 조금 더 뭐 신뢰는 간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캐터필라의 뭐 60% 공급하는 깐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이번 주에 이제 배터리 데이가 열렸죠. 그래서 뭐 오늘부터 해서 이제 수목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뭐 포스코홀딩스부터 시작해서 워낙 뭐 그동안 좀 어려웠던 구간에 있다 보니까 반등 나오고 휴식 구간 이후에 뭐 배터리데이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30만 원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해도 뭐 그건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유럽 1월 자동차 판매량, 뭐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는 37% 늘었다라고 하죠. EU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 캐즘 탈피하려고, 그리고 친환경 쪽 다시 드라이브 걸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EU에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이제 1월에 37% 늘었는데, 이게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테슬라 때문에 알았죠. 테슬라가 마이너스 45%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전기차 판매량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니다. 비아디하고 폭스바겐은 잘 팔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같이 보시면 되고 편안하죠. 워낙 뭐 바닥권에 있으니까 밀려도 흥 올라도 흥 이런 느낌이고, 뭐 LNF 같은 경우가 최근에 조금 이제 올라오려다가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갔는데, 이런 구간에서도 이제 뭐 조금 전에 포스코 케미칼 말씀드린 거,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리면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 이름 자꾸 나오죠. 포스코 캠텍,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첸 다 같은 겁니다. 사명을 계속 바꿔서 그래요. 그리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많이 뭐 기다리고 계실 텐데 보시면은 반등 조금 났다 제자리 돌아가고 이게 약해서 그런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배터리데이가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한번 관심 가져보고요. 대신 대주전자재료나 이런 쪽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더 세다, 바닥권 탈출이 좀 빠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1만원 구간 건드려주고 21선 조정 살짝 받고 있다. 그러면은 나노신 소재나 이런 쪽이 CNT 도전제로 이제 같이 파트너로 이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주전자재료가 먼저 가고 또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나노신 소재 움직이고 장비주 같은 경우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데이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런 뭐 세미나나 행사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거 신청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방송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올리지 못한다라는 건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자주 못 올리고 있는데 제가 최대한 이제 뭐 몸이 적응하고 해가지고 좀 더 자주 올리고 여러분들 아마 4월에 방송국 개편이 되면은 장중에라도 제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방송을 그래서 뭐 장 마감쯤부터 해서 저녁까지 있는 거를 이제 뭐 장중에 있는 방송은 다 아침으로 변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제 하나씩 올릴 수 있으니까 4월에 개편되면 한 달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영상을 조금 더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저도 체력 좀 회복하고 조금 더 영상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제가 방송이 지금 10개예요, 여러분. 그래서 TV 방송 나가는 것만 10개다 보니까 저도 좀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틈틈이 이렇게 올리고 4월부터는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때까지는 조금 적응 기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올려드리는 일주일에 한 두세 개씩은 올릴 건데 그래도 올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간간히 이제 또 기분 좋게 봐주시고 이제 참고해가지고 모두 이제 안전하게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올릴 때마다 그래도 감사하게 오랜만에 올렸어도 찾아주시고 그리고 뭐 좋아요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면서 응원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